4월 인플레이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8.3%로 나왔는데 물론 역대 그러니까 4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에 가까운 숫자이긴 하죠. 3월 달에 8. 가스값 하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였다. 순간적으로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가스값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5월 달 들어서 가스값들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이 0.2% 이게 떨어진 것이 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 달에 1.2% 올랐었습니다. 근데 계절적 요인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0.3%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식품과 에너지 등 자주 변동하는 그런 그 범주를 제외한 소위 핵심 물가지수라는 것을 따져보면 0.6%가 오른 것이다 라는 집계가 나옵니다. 3월에 핵심 물가지수가 0.3% 올랐던 것에 비하면은 4월 달에 핵심 물가지수는 0.6%가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심 물가지수로 따지면은 오히려 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된다. 더군다나 핵심 물가지수는 이렇게 되도록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핵심 물가지수는 그 폭이 유연하게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 핵심 물가지수도 요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래프고요.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90년대 이전으로 올라가서 80년대 좀 중반쯤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가까워지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절과 비슷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그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 녹색 연두색 선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음식값이라든가 에너지값, 그러니까 석유값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선이 왼쪽 부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란색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녹색 선은 그냥 계속해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최근에 와서 파란색도 뛰고 녹색 선도 훌쩍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핵심 물가지수가 안정적이지 않고 핵심 물가지수 자체가 뛰고 있다는 것은 전 분야에 거쳐서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분야에 걸쳐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코 지금 인플레이션이 0.2%포인트 떨어졌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마르코프스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프리스라는 회사의 수석 금융 경제학자인데 이 마르코프스카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연준은 우리를 2%의 인플레이션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다. 한 달간의 높은 핵심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8.3%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쪽 그래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던 핵심 물가 지수 녹색 선이 갑자기 지금 튀어오른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다. 이거 바로잡으려면은 연준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거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고금리 시대를 좀 더 당겨야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다음번에 연준이 기존 금리를 올릴 때 0.5%가 아니라 0.75%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지만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 수요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는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라는 것이고요. 임금 상승은 또다시 물가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도 예전부터 드려왔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고 시중의 통화를 줄이려고 하는 연준의 노력들이 지금 더 가속을 하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쓸 돈은 없고 물가는 한참 높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건값을 내려야 되니까요. 연준이 이 이자를 올리는 이유는 순전히 그것 때문입니다. 연준이 이자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꾸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깎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깎아주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재비도 자재비지만 결국은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해고를 해야 되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사람들을 해고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 언제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저희가 대략 예상하기에는 올해 말경에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가 대략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두운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 팔고 우크라이나에다가 계속 돈 퍼주겠다고 하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 저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른 소식 통해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